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원주 기온이 2도입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낮 기온이 6도로 좀 포근한 또 겨울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잔류한 미세먼지와 또 대기의 정체로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 이 전국 곳곳에 또 안개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또 다소 강하게 불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 2021년도 관광 마케팅 추진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과 포장 주문 수요가 급증했죠. 이런 가운데 생활 폐기물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직관 국사탑 이 100여 년 만에 원주로 귀향할 채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좀 마지막 또 마무리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독교계인 대전의 IM 국제학교 학생과 인솔자 등 39명이 25일 홍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학생 38명과 함께 홍천을 찾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열흘간 홍천에서 머물며 상점 30여 곳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공군 제8 전투 비행단이 소음 저감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섭니다. 횡성군과 제8 비행단은 어제 군청에서 군용 비행기 소음 저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상설 기구인 민관군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양 기관의 협의회를 통해서 군용기 이착륙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등 상급 기관에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각종 체육진흥시설 조성과 확충에 5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58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원주의 태장체육단지 제4구장 등 체육진흥시설 사업 34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이 다수 반영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영월군이 새로운 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요. 2021 관광 마케팅 추진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 문화체육관광과의 황숙희 관광 마케팅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숙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작년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더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 관광 형태 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네, 지난 한 해는 생애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이 전무해져 집중해진 상황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단체 패키지 여행은 종식을 고했다고 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로 안전여행, 즉 언택트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닌 국내에 가까운 곳, 익숙한 곳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주변의 소소한 자원들이 가진 매력을 재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명소, 유적지, 랜드마크 중심의 여행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숨겨지고 덜 알려진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 차박, 한적한 펜션에서의 휴식을 추구하는 여행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월군도 2021년 관광 마케팅 추진 방향을 새롭게 정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기존의 추진 방향에서 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해오던 오프라인 행사 및 축제 등이
취소 또는 축소가 되면서 관광 마케팅에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영월군이 온라인 마케팅에 더 집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축제의 경우 완전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또는 드라이브인 형태의 공연 등 비대면 형식을 취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온 오프라인 결합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춘유리 여행작가와 콜라보하여 영월에서 한 달 살기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였는데요. 청춘유리 여행작가가 영월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감각적인 사진과 글로 단행본 책자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그 여름 젊은 달로 3일 만에 6,000부가 나가는 등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SNS상에서 영월 검색 태그가 많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서 영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그 맥락을 이어서 2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영월살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과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활동을 결합한 형태의 홍보 마케팅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진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팀장님이 또 관광 마케팅 팀장입니다만은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정말 많은 또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또 활성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처럼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무너진 생활형 관광 트렌드와 언택트 시대 FIT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7일간 영월에서 살아보는 자율여행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공고를 통해서 여행작가, 블로거, 일반인 등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여행 트렌드와 수요에 맞는 관광 패턴을 파악하여 결과물을 환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월에는 관광택시인 영택시가 있는데요. 영월군은 관광지가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관광택시를 지난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여행 코스와 자유 코스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월 관광택시를 검색하시면 쉽게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 관광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 기반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보 제공과 관광객 수용 대비 대세를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월에서 7일간 살아보기 이게 뭐 좀 여러 분야에서 일단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했는데 이게 안착되면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좀 상품화도 예정돼 있는 겁니까? 네네. 그 활성화가 된다면은 한번 결과물을 환류해서 저희가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저 같은 사람들도 또 한번 참가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또 네네. 상품화되었을 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인센티브 정책 등도 수정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점들이 또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 단체 관광객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소규모 형태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센티브 사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군은 1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여행사 인센티브를 요즘 추세를 반영하여 3인 이상 지원으로 가감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고속열차 EMU 개통 등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활성화 대비를 위해서 철도 관광 인센티브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그 코레일과 또 여행사들과 또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네. 자, 또 이제 오프라인 어떤 그 내용도 우리가 잘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5월 중에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이제 준공되고요. 또 북내산 전망대가 연말까지 역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지역의 자산들과 맞물려서 올해 관광 전략,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통합관광지원센터가 5월 준공 예정인데요. 인근 관광지 청룡포와 장릉 그리고 동서강 정원인 청룡포 저리지와 연계하여
센터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복내산 정상에 별마다 천문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독선에 선정되었고요. 더불어 올해 말 준공될 복내산 전망대까지 같이 운영하게 된다면 둘의 관광 자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야간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과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월군 숙박업 카드 사용액이 2019년보다 147% 증가하였다는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올해에도 영월군이 모든 분들께 힐링 여행과 안전 여행지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 여행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영월군이 대표적인 슬로우 시티 아니겠습니까? 느림의 그 미학, 또 느림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영월군이 이제 함께 여러 가지 뭐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또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어울리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활용하셔서요. 지금 많은 분들 지금 이 느림의 미학 함께 또 삶에서 좀 여유를 즐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 문화체육관광과의 황숙희 관광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또 택배로 주문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 3-4명이 식사를 하시면요.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 하고요. 뭐 택배도 만만치가 않은데 자, 아무튼 요즘 뭐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자, 원주시에서도 재활용품 요일별 품목별 배출지를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게 뭐 1년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뭐 가정 쓰레기죠. 뭐 재활용품 등의 생활 폐기물들이 급증하고 있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배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생활 폐기물 양도 급증하면서 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의 일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323톤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강원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바로 다음 달인 3월에는 일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39%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에 반입된 생활 폐기물 규모는 1년 만에 13%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정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가로청소 폐기물이나 사업장의 폐기물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정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공동주택 관리인에게 듣겠습니다. 늘기는 좀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택배 기사들이. 택배 박스가 좀 많이 이제 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은 거는 떼갖고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방송도 하고 안내문도 많이 붙였지만은 그냥 갖다 버리면 우리가 떼가지고 택배고 주소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떼어서 버리는 게 원칙이죠. 그 택배 박스에 보면 막 테이프를 막 칭칭 붙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리수거를 그걸 다 해야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주민들 의식이 바뀌죠. 배달 음식 많잖아요. 이제 야간에 보면 요 오토바이 배달들이 많아요. 음식물 뭐 이런 거 뭐 젓가락, 비닐 이런 걸 이렇게 눈 감으면 아웅거리는 식으로다가 그냥 없으면 던져놓고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재활용품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도 요일별, 품목별 배출지를 또 시행하고 있죠.
네, 원주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택배 및 배달음식 등의 주문이 증가해 종이나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배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섞이고 오염되거나 음식물이 담겨있는 등 잘못 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는 일반 폐기물과 같이 직매립 처리하게 됩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쓰레기 수거 차량도 압축 차량에서 비압축 차량으로 변경됐는데요. 쓰레기가 압축되지 않아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반면 차량에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줄게 됩니다. 이에 요일별, 품목별로 나뉘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는 16개 동지역 및 문마급 시내, 원주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 정해진 요일마다 배출하면 되는데요. 이미 과다한 생활 쓰레기로 처리 문제를 겪었던 제주도나 부산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재활용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생활자원과 전정용 자원순환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환경부령에서 이제 2021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압축 차량이라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이제 압축해서 실어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매립하는 상황이 돼서 좀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해서 이제 비압축 차량으로 전격 바뀌게 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이제 재활용 폐기물을 요일별, 품목별로 배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배출 방법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종이류, 종이팩류, 스티로폼, 유리병을 부피가 큰 거는 그냥 잘 묶어서 내놓으면 되고요. 부피가 작은 것들은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페트류, 페트병류,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 요것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서 그 수거 요일 전날 내놓으시면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활용품 요일별, 품목별 배출제, 우리 또 시민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 배출 날짜라든지 방법 잘 유념하시고요. 또 함께 또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생활 쓰레기는 늘었지만 여전히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은 편인데요.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의 경우 테이프와 주소 라벨지는 모두 제거해서 배출해야 하고, 페트병의 경우에는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종이, 스티로폼, 유리병이 수거되며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플라스틱, 캔, 고철류가 수거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도 의무화했는데요.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반드시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는 올해 말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군대사의 고난과 상처를 품은 국보 제101호죠. 원주 법천사지 직관 국사탑이 5년간의 보전 처리 끝에 제 모습을 되찾고요. 귀향할 채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직관 국사탑 환수운영위원회의 김상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관 국사탑 이제 법천사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고향인 원주를 떠난 지 100년이 훨씬 넘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번에 귀환 예정인데 이게 110년이 된 겁니까? 얼마나 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주 불원면 법천리의 법천사지에서 1911년에 이제 반출이 됐으니까 예. 꼭 그 110년이 됐습니다. 예. 딱 110년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 법천사지 위치했던 직관 국사탑 이제 110년 동안 정말 그 여러 곳을 이제 다닌 건데 그다음 뭐 어디 있었고요. 애초에 이렇게 반출된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마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참 약소국가의 서러움이기도 하겠지만 이 1911년도에 제자리에 있었던 이제 이 고려시대 국사를 진 해린 스님의 그 승묘탑이거든요. 네. 이 승묘탑이 이제 1911년에 일본으로 이제 반출됐다가 그 이듬해 이제 국내로 이제 환수되긴 했는데 이제 이 조선 총독부의 어느 민가에 이제 정원석으로도 좀 가 있다가 네. 또 조선 총독부 앞에도 좀 있다가 또 한동안 이제 경복궁 뜰에 이제 계속 있었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이제 이전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네. 함께 이제 떠나질 못하고 이제 경복궁에 계속 좀 있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보존 작업을 거쳐서요. 다시 네. 이제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올 예정인 것인데,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또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에서의 아픔을 그대로 정말 그동안의 과정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관국사탑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사실 석조 유물들은 제자리에 있었을 때 이제 빛이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이 12번씩이나 이전을 하게 됐고 또 이 국보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전쟁도 치르고 그래서 이 국보 이 지관국사탑은 한 2천여 조각이 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훼손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국보 유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보존 처리도 해야 했고 해서 네. 지금이라도 이제 좀 보존을 해서 원래 위치에 와서 문화재로서의 이제 가치를 좀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문화재보다 더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화려한 또 그런 또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문화사적으로도요 굉장히 독특한 또 그런 양식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로 이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은 잡혔는데 이 복원 작업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게 네. 언제쯤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기록 사진에 따라서 이제 문화재위원회 고증을 통하고 한 5년에 거쳐서 이제 정말 국가무형문화재인 이재순 석장을 통해서 이제 보존 처리가 됐는데 네. 이제 채비는 다 됐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이제 원주의 우리 법천사지에서 이제 안치할 이게 준비가 이제 우선 중요한데. 네. 아마도 이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이제 10월 전에는 본래 위치 내지는 이제 유물 전시관 요 두 곳 중에서 이제 정해질 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그래서 금년 중에는 꼭 안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는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천사지 내에 이제 전시관이 건립 예정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시관은 어떤 규모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인 건가요? 이제 규모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국보문화재를 환수를 위한 유물 전시관 건립은 아니고요. 네. 아니기 때문에 이 국보 101호 문화재는 탑비가 있는 바로 앞에 본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원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유물 전시관으로도 이제 실내로 안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하시는 전문 위원님들도 계신데 예.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본래 위치에다 두어서 좀 보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유물 전시관은 이거와 관계없이 계속 건립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고 봤을 때 법천사지를 발굴 조사하면서 나왔던 유물들도 상당히 여러 점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지금 인근에 가 있는 유물들을 이제 역사 유물 전시관으로 또 안치하면 되니까 그거는 활용 가치가 충분히 또 그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거는 역시 금년 중에 모두 건립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야외지만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원래 자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 전시관 이 실내에 이제 보존할 것인가, 좀 이 방법이 좀 큰 틀에서는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야외 원래 자리에 복원하는 것 이게 좀 그래도 큰 흐름으로 이제 힘을 얻고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신보다도 뭐 당연할 걸로 같습니다. 이게 예, 예. 중요탑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국보 제 59호인 그 탑비도 지금 그 자리에 본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탑과 탑비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좀 효용가치 내지는 이 소위 교육의 견학장소나 이 유물로서 존재가 더 좀 갖춘 높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예. 당연히 뭐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 탑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뭐 보존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탑비 역시 사실 이제 그 탑 못지않게 상당히 그 훼손 상태가 아주 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 현재 뭐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 또한 그 국보문화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탑이 본래 자리로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탑비 역시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마 문화재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 본래 자리에다 두고 이제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시 예. 네. 예, 정리하고요. 자, 아무튼 뭐 탑비와 함께 또 올해 말 내에 정말 제자리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지관국사 탑 좀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듣고 감동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지관국사탑 환수운영위원회 김상환 위원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섯 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